안녕하십니까.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세무편 부가가치세를 담당하게 된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부가세의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의 자료 입력, 그리고 신고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무사랑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꼭 필요한 부분만 부가세 이론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 세무사랑 프로를 보다 더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사랑 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마련된 거니까 여러분과 같이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가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기간을 알아야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할지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가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 기간으로 나눠서 1년 전체가 아니라 1년을 반절로 나눠가지고 제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또 보시면 1년이라는 기간을 반절로 6개월씩 나눠서 6개월 나눈 기간 중 첫 번째에 있는 1월부터 6월까지를 편의상 제1기 정식 법률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두 기수로 나눈 다음에 그 기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이제 1기, 2기가 길기 때문에 6개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3개월씩 나눠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 1기 예정 신고 기간으로 신고 기간으로 하고 또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개월로 나눠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1기 예정 신고, 그다음에 2기 확정 신고. 확정 신고라고 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4, 5, 6월 달을 기간이 확정 신고 기간인 게 아니라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하지 못했던 것도 나머지 1기 내에 확정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기의 두 번째 4, 5, 6에 하는 부분을 확정 신고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2기의 뒷부분을 예정 때 이번 기수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뒤에 기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신고는 모든 걸 다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1, 2, 3월 달은 1기 예정이고, 그다음에 1기의 4, 5, 6월 달은 확정 신고 기간이고,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전체 예정 때 신고하지 못했던 부분도 확정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식 명칭 자체가 확정 신고 기간이 아니라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예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신고 기한을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부가세는 특이하게 다음 달 말일 이런 게 아니라 신고 기한에 다음 달을 25일, 그러니까 25일이 신고 기한을 그 기한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25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 기한 자체가 1기 예정 시간이 끝나는 3월 31일로부터 25일 뒤인 4월 25일. 그다음에 1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1기 전체 6월 30일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6월 30일 끝나는 달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 그리고 2기 확정도 10월 25일. 그리고 2기 확정 역시도 다음 해 25일. 이런 식으로 25일이라는 기간을 신고 기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1년 6개월이라는 1년에서 6개월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예정에서 납부해라 해서 전기의 기준을 해서 반제를 고지를 하는데 예정 고지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때도 역시 예정 고지의 납부 기한도 신고 기한처럼 여기 신고 기한 25일과 맞춰서 고지에 의한 납부인데도 불구하고 말일이 아니라 25일까지니까 그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 이제 그 사업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는 항상 말일 기준으로 모든 고지서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 예정 고지도 그런 다른 고지서하고 이제 착각해가지고 말일 날 납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납부 기간이 지나서 가산금이죠.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고 기한도 25일이고 고지한 납부도 25일이니까 그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이렇게 1기, 2기 나누지 않고 아무래도 간이라는 의미는 간편하고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편하고 쉬운 과세자. 그러니까 보통 그 사업이 여러 개 돼서 뭐 사장님도 있고 뭐 격리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직원들 여러 명 있다면은 부가 신고 기간이다 챙겨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뭐 사장님 한 분만 계시던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가 신고 기간을 일일이 뭐 챙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해라 라고 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을 반절을 나누지 않고 1년을 통으로 한 개의 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개시했기 때문에 개시한 1기 예정 중간에 했으면 이때부터 과세 기간을 앞에 부분은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과세 기간이 그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증 등록일로부터 그 각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가 한 과세 기간, 1기 과세 기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폐업했다. 2기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에는 뭐 폐업하고 난 다음에 폐업하고 할 때까지 뭐 기다린 경우가 아니라 폐업을 했으면 폐업일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하고 있어요. 폐업일까지. 이때까지 과세 기간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지만 폐업일까지를 과세 기간을 하고 이 경우에는 폐업일이 중간에 폐업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월 15일 날 폐업했다라고 한다면 이 폐업한 15일 날로부터 25일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그 폐업일로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날짜가 헷갈려요. 뭐 31일까지 있으면은 31일 뭐 감안하다 보면은 뭐 하루도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폐업을 중간에 했으면 그 달까지는 있는 걸로 봐서 그 달까지 정리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폐업했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1월 달 25일까지 신고 기한은 11월 25일까지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과세 유형이라는 것은 이게 나온 것처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과세자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1기, 2기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통으로 해서 한 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준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전환하게 되면은 변경 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간이과세 기간을,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1월부터 6월 31일까지는 일기를 일반 과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로 변경 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과세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세 유형의 전환을 왜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냐라고 한다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4,800만 원이 4,800만 원 기준이 다 1년권 통산해서 알 수 있는 게 간이과세 신고를 하면은 또 혹은 1년 일반 과세자 신고를 한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미 알았을 때는 과세가 시작돼 버렸잖아. 1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이 시점을 작년 거 1년간 1기, 2기 혹은 간이과세는 한 해 거의 신고 내역을 보니까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 전환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반 과세자 통지를 6월 달에 해줘서 7월 1일부터 하게 하는 거고, 반대로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액이 작아서 간이과세로 변환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간이과세 전환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통지를 해주고 저는 간이과세 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이과세 변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율만큼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일반 과세자에다가 간이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전에 전부 다 100% 환급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에는 부가치율만큼밖에 공제를 받지 못된 것을 일반 과세자는 100% 공제를 받으니까 추가로 환급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되, 간이과세에서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에는 전환을 바로 하지만 불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는데 간이과세 전환돼 버리면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한다는 것은 나 간이과세 안 할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아래 도표로 그려놨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를 전에부터 쭉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 15일 날 내가 보니까 사업이 커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뭘 샀는데 간이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전부 다 받지 못한다네. 그러니까 나 이거 앞으로 이 기계장치 사가지고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 다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간이과세 안 할래라고 한다면 4월 15일 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4월 15일부터 15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16일부터 뭐 일반 과세자 이게 아니라 그 달까지, 포기하는 그 달까지,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겠죠. 다음 달 25일이니까 5월 25일까지. 이걸 이제 색깔 달리서 하면은 간이과세에 대한 신고 기간은 4월 30일에 다음 달 25일인 5월 25일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비로소 5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로 전환돼서 나머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에는 두 번 신고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맞춰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어떻게 딱 기한을 맞춥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달까지는 전에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가세에 대한 신고 기한을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 업무 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